지금까지 이제 진 원장님이 하는 얘기 속에서 손을 만진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마스크보다 더 중요한 거는 손으로 전파하기 때문에 손을 그럼요. 씻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의 그 오해가 있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침 튀면 기분 나빠서 놓고 그 사람이 만진 그 손잡이 만지는 거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또 길 가다가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고 그냥 그 손으로 얼굴 닦고 집에 가서 뭐 밥 먹고 하는데 야 이거는 전문가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바이러스는 곳곳에 묻어서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바이러스를 비빈 다음에 코로 집어넣고 저는 안 하지만 진 원장님 같은 코를 판다고 하셨기 때문에 코를 파시거나 입에 집어넣거나 하면 여러분은 감염을 만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바로 직방이죠. 손을 어떻게 씻어야 되는지 이것도 중요하겠네요. 중요하죠. 일단 손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손에서 감염이 되는 게 아니고 손에 있는 병원균을 우리가 눈이나 코나 입에다가 집어넣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엉덩이를 그으려도 안 되지만 저희 동네 의사들의 풍미를 위해서 엉덩이를 잠깐 빼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엉덩이를 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손을 사람들이 얼만큼 얼굴에 갖다 댈까? 하루에. 몇 번 갖다 댈 것 같아요? 하루에요? 하루에? 일단 뭐 하루든 1시간이든 10번? 곱하면 되는 거니까. 한 200번 정도 하지 않을까요? 하루에 200번? 네. 코 안 간다며. 여기서 틀어놨어. 저는 코를 가끔 뺍니다. 뭐든 코에 넣었다가 가끔 빼요. 한 10번 네. 정도 코 안 돼. 그래서 관찰한 연구가 있어요. 연구가 있어서 내가 찾아봤는데 여러분들께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볼 수 있을 텐데 미국에 있는 친구들을 한번 관찰을 해봤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사무실 업무를 하면서 몇 번만 지나 이렇게 봤는데 한 15에서 16번. 하루에요? 하루가 아니고 1시간. 1시간? 그러면 200번 맞네요. 제가 맞네요. 얼굴이 아니고 점막 부위를 만지는 게 엉덩이를 만지는 거. 엉덩이는 빼고 맞아요. 점막 200번 부위를 만지는 게 15에서 16번. 아하, 맞네요. 우리가 뭐 몇 시간 활동한다고 해야 될까요? 한 8시간? 8시간? 8시간, 12시간 봐야죠. 10시간 정도 한다고 하면 150, 160번. 조금 더 길게 잡는다면 한 200번 정도 되겠네요. 200번 정도 손이 눈이나 코나 입으로 간다. 만든다는 거예요. 호주에 있는 연구가 또 하나 있는데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을 텐데 호주에 있는 의대생들은 한 10번 정도인 것 같아요. 조금 더 깨끗한 것 같아요. 10번 맞나? 청정지역이라고 그런가? 10번 맞습니다. 얼굴을 만지는 횟수는 23번. 근데 점막 부분을 만지는 횟수는 한 10번. 거기 공기가 좋아서 그래. 의대생들이라 그럴 수도 있고. 아니요. 코를 안 타서 그러면. 공기가 좋잖아. 코가 커서. 그럴 수도 있고, 팔 이유가 별로. 거기는 미세먼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 코가 막히지 않기 때문이야. 나중에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결막염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요. 미세먼지 잘 네. 때마다 눈 비비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 평균적으로 지금까지 연구에서는 뭐 하루에 한 200번 정도라고 아마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한국 사람들은 훨씬 더 심할 거예요. 그만큼 이제 손에 있는 게 얼굴로 잘 간다는 거지. 맞죠. 그러면 손이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손을 몇 번을 씻을까? 하루에. 몇 번 씻었어요 오늘? 환자 한 60명, 70명을 본 것 같은데 몇 번 저는 씻었어요? 환자 볼 때마다 보기 전하고 후에 알코올 소독하고 무조건 해요. 저는 하고 그 다음에 고파져. 깨끗한 손으로 자기 코를 하기 전에는 손이 깨끗해야 되니까요. 시술이야. 환자 떨어지겠는데? 위험한데? 아니야. 그냥 손 씻는 거는 저는 마취통증학과에서 그런지 평소에 손을 많이 씻기는 해요. 대충 몇 번 정도. 대충 이거 관찰 카메라를 한번 해봐야겠다. 진료할 때는 그러니까 몰래 언젠가 진 원장님 방에다가 몰래 카메라 한번 설치해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료할 때는 한 하루 평균 보면 한 5번 정도 씻는 것 같고 근데 그거를 제대로 씻지는 않아요. 막 수술을 할 때처럼 막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또 아셔야 될 게 의사들이 손 제대로 씻는다는 개념은 여러분 수준에서 목욕이에요. 목욕. 손 목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일반적으로 손 씻는 거는 굉장히 많이 하죠. 조 원장님은 몇 번이나 씻었어요 오늘? 저는 환자 보기 전후에 무조건 물로 씻거든요. 저는 그냥 감기 환자를 보기 때문에 물로. 탕물 같은 걸 다 할 수 있어서 물로 전에 씻고 후에 씻으니까 뭐 한 100번은 씻죠. 100번. 씻죠. 100번은 비누는 씻죠. 안 쓴다. 비누 씁니다. 물로 씻는다. 비누해서 물로 씻는 게 100번인 거죠. 몇 초 정도? 1초? 아니,
그래서 한 10초 정도는 씻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오랫동안 씻을 시간은 네, 없죠. 10초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렇다는 거고 일반인들은 어느 정도 씻을까? 거의 안 씻을 것 같아요. 밥 먹을 손 씻을 일이 있을까? 아침 저녁. 여러분 저희 의사들은요 손을 씻는 게 교육돼 있어요. 저희는 손 씻는 게요 버릇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한테는 안경 올리는 거 정도의 습관처럼 손 씻는 게 돼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아시는 전문 의사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제대로 된 연구는 없지만 질병관리본부에서 한 자료를 이렇게 보여줬는데 여러분 화면에서 보실 수 있듯이 화장실 4개를 관찰했어요. 화장실 4개를 관찰을 했는데 거기에서 몇 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손을 씻는지 손을 안 씻는지 이렇게 봤더니 30초 이상 꼼꼼히 씻는 사람은 2%. 손 안 씻는 사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32%. 3분의 1. 3분의 1은 손을 안 씻고 나가더라. 화장실을 갔다 와도 화장실에서 손을 안 씻더라. 그럼 나머지는 손을 씻었냐? 그건 좀 들여다보면 물로만 씻는다. 43%. 비누로 잠깐 씻는다. 22%. 제대로 씻는 사람, 우리가 제대로 씻는다고 할 때는 30초 이상을 이야기하거든요. 2%밖에 안 된다. 그래서 자세한 관찰을 한 걸 봤더니 씻지 않은 손으로 머리를 만지고 외국인의 경우는 근데 좀 꼼꼼히 씻는 것 같더라.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근데 애가 이제 또 손을 씻으려고 하는데 아빠가 빨리 가자 하고 데리고 나가는 경우 이런 경우들도 있었다고 하고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볼일 보고 손 안 씻고 나가는 경우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손을 안 씻는 안 씻어요. 안 씻어요. 안 씻어요. 한번 마음에 손을 여러분은요 몇 번 씻는지 누가 여러분들한테 침 튀기거나 기침하는 것보다 여러분한테 손 안 씻고 만지는 거를 더 불쾌하게 생각하셔야 될 수가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을 씻었을 때 안 씻었을 때 이게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자료를 보시면은 손을 안 씻었을 때 균들이 이렇게 많이 손가락이 자라고 보이시죠? 거기에 이제 노란색이 돼 있는 것이 균이 있는 그러니까 부분.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놨어요. 그렇죠. 씻어도 안 지워졌다는 거죠. 비누를 사용했지만 30초 미만으로 조금 씻은 사람들 여전히 균이 많이 남아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30초 이상 깨끗하게 씻은 사람들은 깨끗하게 이렇게 균이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손을 그럼 어떻게 씻어야 되는가? 옛날에 그러면은 사람들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손을 그냥 씻었을 때 어디가 잘 씻기고 어디가 잘 안 씻기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한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쓰는 논문이에요. 되게 오래된 논문인데 1970년대 논문인데 그때 사진을 보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듯이 하얀 부분은 손 사진을 보시면 됩니다. 하얀 부분은 깨끗하게 씻기는 부분 일반적으로 씻었을 때 까만색으로 칠해진 부분들은 잘 안 씻기는 부분이죠. 잘 보면은 엄지손가락, 손등 그리고 손가락에서 끝부분. 이제 손 끝부분 특히 손톱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잘 안 안 씻겨요. 씻겨요. 안 씻겨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왜냐면 잘 씻어야 된다. 여러분들은 대충 파리가 손 비비듯이 손을 씻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고 끝나니까 안 씻기는 거죠. 아까 우리 원장님한테 제가 물어봤죠. 손을 얼마큼 잘 씻나? 난데. 자, 그래서 제가 극비리에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원장들에게 손을 씻으라고 한 다음에 한번 손을 찍어봤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손 씻기가 습관처럼 되는 사람들이 씻었을 때도 이 정도라는 걸 보셔야 돼요. 자, 결과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사진을 보십시오. 자, 먼저 나온 게 조 원장입니다. 난 알리바이겠어. 조 원장, 손을 몇 번 씻는다고요? 100번 씻습니다. 등만 씻나 봐. 자, 정말. 비누를 쓰더라도 1초, 2초 동안 씻으면 이런 안 결과가 된다는 나오는 거예요. 거예요. 네. 그 다음, 진 원장입니다. 코를 파면은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손을 씻어봤자 아니거든. 코를 파기 위해서 씻으면 저렇게 되는 거죠. 코 안 파거든. 손가락은, 지원장이 콧구멍이 넓어서 손 바닥으로 파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거나, 손을 깨끗하게 씻는다고 해도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맞아요. 어떻게 씻어야 된다? 몇 초? 30초. 30초. 비누를 써서 꼼꼼하게 꼼꼼하게 씻어야 씻어야 됩니다. 됩니다. 자, 아까 말했듯이 손이 잘 안 씻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맞아요.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한 가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해준 자료입니다. 사진을 여러분 보세요. 궁금해하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최 원장의 손 세균 모양은 다음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안 찍었습니다. 알고 해도 쉽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세요. 잘 아는 상태에서 씻었을 때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면 앞에 글자만 따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어요? 받은 깎아옴톡. 받은 깎아옴톡 좀 받은 깎아 엄톡. 받은 깎아옴톡. 근데 이렇게 하기 쉽지가 않아요. 아유, 내 딸내미도 이거 해. 아, 그 실감이다. 어린이들은 잘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은 잘해요. 어린이집에서 가르치는 건데 잘해요. 배워요. 어른들은 모릅니다. 어렵습니다. 어른들은 모르는 어린이들의 세상. 하지만 어린이들이 훨씬 잘하고 있다는 거. 네. 맞아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외워보십시오. 받은 깎아 엄톡. 자, 사진을 하나씩 보십시오. 네. 먼저 손바닥, 손바닥, 그리고 손등, 손등, 등, 깍지입니다. 깍지 끼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깍지. 그 다음 손가락 사이사이. 이렇게.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엄지손가락이 잘 안 된다는 거. 이렇게. 그리고 손톱 부분을 손바닥이 이렇게 비벼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받은 바, 깎아. 바, 등, 깍, 깍지. 이거 아닌데, 이거? 깍, 손가락. 가, 톡. 됐어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한 번 더? 안 이어지죠? 아니요, 다음에 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한 번씩 복습해보시고, 이렇게 몇 초 동안? 30초! 30초.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 이 30초 동안 노래를 하면서 하라고 한다고. 아, 좋네요.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제가 불러봤는데, 곰 3마리 하면 25초 돼요. 아, 좋네요. 곰 3마리를 평균 속도로 부르시면 거의 한 알겠습니다. 20초 정도 곰 3마리를 부리면서 받은 깎아 엄톱으로 30초 동안 손을 씻어주시면 마스크 쓴 것 이상의 예방 효과를 또는 감염 방지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제대로 된 손 씻기. 여기까지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감사합니다. 그 씻은 손으로 코를 파시면 안 된다는 거죠. 깔끔한 손으로. 그리고 어디에 만질 때도 거기에는 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맞아. 네. 접촉 방지라고 하죠.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 정보를 드리면 괜찮을까요? 집에 가죠? 집에 누가 기다리고 있죠? 딸내미. 집에 누가 기다리고 있죠? 저는 집에 갓 태어난 깐난쟁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희가 같은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동네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네 의원에서 의사들이 느끼는 애로사항과 여러분이 아셔야 될 정보들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떤 질병인지, 왜 코로나 바이러스는 왜 특별한 건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 바이러스는 무엇이 다른지, 앞으로 어떻게 전파될 예정인지, 그리고 정부나 우리 개인과 의사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치료법은 무엇인지, 예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에 대한 정보들을 아주 신랄하고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고 근거 있는 자료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노력이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가정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은 동네 의사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